안녕하세요. 리아키아 시청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요즘 정말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아유, 행복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주변에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그쵸. 제가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기쁘고 되게 좋습니다. 이 속성상 이 초반부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약간 네. 뭐가 하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스코어 같은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데. 그 마음이 좀 지속성이 큰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역시 또 기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뮤지션으로서는 이런 영광을 굉장히 많이 누리셨을 텐데 사실 연기자로서는 이 정도로까지 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처음에 가깝죠. 네. 뭐 나의 아저씨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네. 훨씬 더 대규모인 것 같고요. 이게 다양한 연령대가 좋아해 주시니까 네. 이런 건 진짜 저도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 관련된 수많은 어떤 그런 반응들 주변에서 그 많은 반응 중에 굉장히 기분 좋은 가장 그런 어떤 유형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 때일까요? 애순이와 금명이와 관식이 가족들이 네. 어딘가에서 진짜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다.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잠깐 이해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긴 했던 반응이긴 한데 저와 이제 보검 씨가 이제 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저분들은 왜 이렇게 폭삭 소가수다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애순이와 네. 아이유를 완벽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유와 박보검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저도 잠깐 그게 무슨 말이지 했다가 너무 웃음이 이렇게 빵 터졌었어요. 네. 다 보고 나면 아이 낳고 싶은 생각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라면. 뭔가 제가 시청자로서 느끼기에는 이거 되게 반반이겠다. 결혼을 하고 싶다와 저런 사랑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기 힘들겠다. 아, 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그렇게 그냥 네. 느끼는 게 되게 딱 반반이겠는데? 라는 네.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저 같은 남성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관식 같은 사람 보면 좀 짜증나요. 네. 그쵸. 관식이가 네. 멋진 남자에 되게 새로운 지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글을 읽으면서도. 의외로 또 한국 영화나 한국의 시리즈 드라마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요. 뭔가 멋진 남자라고 하면 네. 로맨스의 측면에 있어서 보통 좀 이렇게 부자 그러네요. 뭐 재벌이세라든지. 네, 네. 그런 캐릭터가 많은데 네. 어떤 성실함이라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부자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데도 너무 멋지잖아요, 이 관식이라는 그렇죠. 인물이. 네. 그래서 그 묘사가 저는 되게 신선하고 너무 마음이 갔었던 기억이에요. 질문 하나씩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갱년기 시청자들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가뜩이나 갱년기로도 이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울릴까라는 생각을. 어떤 너무 많이 울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첫 화에서 염혜란 씨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의외의 순간에 제가 이제 눈물보가 터졌는데 네. 상장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네, 부장원 같은 네. 거 해서. 또 아이가 너무 속이 깊잖아요. 맞아요. 염혜란 씨가 혼자서 옆에서 오정세 씨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걸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눈물이 터졌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 그 6화인가요? 7화인가요? 네, 6화에서 이제 동명이를 잃었을 때. 네, 그 순간이 너무 또 참혹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슬픔이 이제 참척, 그러니까 자식을 잃는 네. 이런 걸 텐데 그리고 또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네. 16화까지 처음에 엄청 울리고 가운데서 엄청 울리고 마지막까지 엄청 울리는 거예요. 밤에 혼자 막 줄줄 울다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갱년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도 근데 많이 울었고 네, 연기하시면서도 처음에 대본을 보면서도 많이 울었고요. 뭐 연기를 하면서 네. 울었던 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저도 1년 있다가 시청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떨어진 느낌으로. 네, 그래서 1년 동안 저도 뭐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 다른 방으로 이제 둔 후에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방을 열어서 폭삭 소가수다를 시청자 입장에서 딱 시청을 했는데 네.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찍었던 기억이랑은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시청자로서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촬영지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주도에서 보다는 대부분의 이 세트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찍으셨죠? 네, 맞습니다. 안동 근처? 안동 쪽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을 연천 쪽에서 찍었고요. 한마을 전체를 다 만든 거잖아요. 네. 대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혼자서 상상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렇게 떠올리거나 해서 만들어 오실 텐데 네. 그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연기를 시작하면 공간에서 어떤 느낌 같은 거 굉장히 강렬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아주 영향을 크게 받죠. 그쵸? 김원석 감독님께서 시대극인데 이런 밝은 조명은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그 당시에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은은한 조명, 뭐 촛불 효과 같은 거 어두운 상태에서 많이 찍었죠. 감독님께서 그렇게 타협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몰입을 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자기 얼굴을 봤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얼굴 볼 때? 일단 감독님께 처음에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분장이 완료됐을 때 감독님 근데 이 정도로 저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요? 감독님께서는 지은 씨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10대 시절 귀여운 흑역사로 남을 만한 분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불킥이죠. 뭐. 네, 이불킥을 하는 그런 분장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납득이 가서 제가 또 그렇게 분장을 조금 과하게 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이게 연기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라면 감독님께서는 심지어 귀여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 더 과감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현장에 계시는 많은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귀엽다고? 말씀을 또 얹으시는 거예요. 거기 좀 더 파래야 되지 않아? 귀걸이는 저게 더 웃기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만들어진 분장이었다. 원래 폭삭 소가수다가 이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폭삭 속으셨어요. 다들 그냥 원래 배우 망가지면 감독들 좋아하거든요. 네, 모르셨군요. 그렇게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정말 감독님께서 귀엽고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귀엽고 좋다라고 봤는데 아니,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 모습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1인 2역도 엄마와 딸을 한꺼번에 연기하는 그 연기는 어떠셨어요? 현장이 늘 그렇듯이 순차적으로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애순이를 찍다가 금명이를 찍다가 어떤 날은 애순이 찍고 금명이 찍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었는데 초반에 애순이로 촬영을 하다가 금명이가 들어오는 순간 약간 혼란스럽기는 했었어요. 뭔가 목소리부터 해서 행동부터 해서 디테일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독님의 도움도 컸고 대본에서 그 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신 차리자. 제가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애순이가 금명이를 금이야 오기가 키웠는데 엄마한테 말을 좀 못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또 제가 직접 연기를 하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좀 말을 못되게 하는 느낌? 애순이가 금명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에 표현이 돼 있는 것보다 조금 제가 덜 못되게 표현을 한다거나 제 나름대로 그거를 천상에 안 못되셔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독님께서 근데 지금 약간 애순이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차차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언성을 높이고 그래도 될까요? 이제 그러면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과감하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애순이가 부정적인 말을 전혀 안 한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한다든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다 튕겨내는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닌데 그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극복해내니까 전 더 강하다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순이의 인간적인 강인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금명이 같은 경우는 일단 애순이와 관식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죠. 지붕이 있었고 그 아래서 자란 아이잖아요. 20대가 됐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서 이제 이걸 겪어 나가야 하는데 그때 그래서 금명이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타격감을 많이 이제 받으면서 그래서 금명이는 애순이보다도 마음이 좀 약한 캐릭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약하다 보니까 말 말고는 본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연인도 영범이라는 그 캐릭터도 집안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컴플렉스도 좀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금명이 입장에서는 제가 연기할 때 아주 즐거웠고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인생의 타격감을 다룰 때 자세가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명확하게 저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행불행이 겹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살아내는 경험, 네. 그 긴 세월을. 네.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감정 소모가 많았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저희 작품이 네. 1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제가 좀 애순이한테 많이 동화가 되기도 하고 네. 실제 생활에서 눈물이 많아질 정도로 그냥 고됐다라는 인상이 좀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래도 결국엔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또 따라 붙는 그게 참 저희 작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명대사가 있겠지만 살면 사라진다는 말. 네. 그 말 자체가 이제 이거 전체를 응축한 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와,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배우들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장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네. 조역들까지 연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박보검 씨는 네. 어떠셨나요? 두 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기하신 건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첫 촬영부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네. 부산에 도망을 갔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그때 이제 그 머리 맞는 네, 거? 머리 네. 맞는 씬. 머리 때리지 마요. 그 씬이 이제 첫 장면이었는데 네. 전날까지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대사량도 많고 네. 애순이의 10대 역할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또 남들이 보기에는 코믹적인 요소가 있는데 있죠. 애순이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고비 절실하죠. 수준의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너무 떨리다가 현장에 딱 갔는데 보검 씨를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마치 진짜 애순이가 느끼기에 관식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의지할 때가 생기는 것처럼 네. 보검 씨의 눈을 보면 항상 좀 편안했던 것 같고 둘이 그러면서도 사담을 거의 나눈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의외네요. 이 씬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저희 둘이서 계속 네. 상의를 막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애순이 같아?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물어보고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춰야 되는 상대 배우가 편안한 동료이자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큰 행운이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의 그 관식이는 대본보다도 더 관식이 같은 관식이었다고 느껴졌어요. 박보검 씨라서 가능한 부분이 네, 있었군요. 진짜로 보검 씨여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정말 세상 살맛 안 나네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다 가졌군요. 네. 짜증나네요. 제가 듣기에도 와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을 가진 애순 이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애순이는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이 다 가진 건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촬영을 할 때 보면 보검 씨가 너무 잘하기도 잘하고 세력도 너무 좋고 지치지를 않아요. 수영 선수니까. 실제로 수영을 그렇게 선수를 했었다고 하는 걸 저는 진짜로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극 중에서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어렸을 때 수영을 진지하게 그렇게. 그럼 타이캐스팅이네요, 완전히. 보검 씨가 수영을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진짜 무쇠네요. 네, 정말 무쇠 같은 배우였어요. 근데 또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말이 돼? 이럴 정도로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그러네요.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라는 라는 거를 이야기를 또 아이유 씨가 하시네요. 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농담이고요. 관식이라는 인물을 저도 너무 응원하고 좋아했던 이제 한 사람으로서 물론 가슴 아픈 퇴장이기는 했지만 한 인물로서도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았고 아내에게도 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진짜 훌륭한 아버지였고 그 모든 것을 해낸 어떻게 보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 모든 성취를 해내고 퇴장을 하는 거고 또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어떻게 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성취죠. 삶에 있어서의 이제 성공과 실패를 당연히 남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렇게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갈 때 딸이 이제 뒤늦게 도착해서 네. 막 따라가면서 울면서 미안하다, 하는 대사가 사랑한다. 겁먹지 말라고 네. 얘기하죠. 그게 또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아유 씨가 이제 하는 금명이로서 하는 대사였을 텐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자체를 약간 환상적으로 처리를 네. 해서 응급실 사이에다 두고 10대 시절. 네, 두 사람이 서보고 있는 장면으로 미소 짓고 있는 게 마지막 네. 부분일 텐데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연기를 하실 때? 좀 잔인하게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웃어야 되잖아요. 웃어야 되니까. 이게 관식이의 눈에서 보기엔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동안 이 작품에서 보여줬던 어떤 웃음보다도 예쁘게 웃고 싶다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슬프지만 네. 떠나가는 내 가족, 내 남편에게 가장 예쁜 웃음을 보여줘야지 하는 애순이의 마음으로 웃고 싶었고 근데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고 또 동시에 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좀 연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또 아쉬움도 스스로 좀 남는 신이기도 하고 그런 한계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안 들리고요. 근데 그날 그 장면만 찍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몰입감이 굉장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들 얘기도 조금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 문소리 씨, 네. 또 박혜준 씨, 네. 엄마 아빠로 어떠셨습니까? 일단 소리 선배님과 2인 1역을 연기를 한다는 것이 네네. 가장 떨리는 부분이었어요. 좋아하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모자람 없이 제가 선배님의 그 청년 시절을 연기하고 싶다라는 욕심과 네. 또 어떤 불안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선배님께서 그냥 너무 편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너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라면 그 씬에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너무 선배님께서 든든하게 저한테 도움을 주신 거죠. 네. 이미 그 애순이라는 역할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대가 있기 때문에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딸과 엄마로 연기를 할 때는 또 더 편했던 기억이에요. 앉아있을 때 자세나 이런 것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대본에 써져 있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안 써있던 거예요? 그냥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슷한 어떤 리액션들이 나오거나 비슷한 자세가 나오거나 그런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그 꽃신 그거 엄마 그 신은 엄마 가져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엄마와의 이렇게 좀 갈등이 풀린 후에 이제 관식이가 이제 혜준 선배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호루라기를 훅 부는 게 선배님 애드립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리액션이 선배님이랑 저랑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아이 시끄러! 막 이러면서 그게 감독님께서는 또 재밌다 이러면서 그걸 또 이제 쓰신 현장에서 거죠. 짜릿하겠어요 그 순간. 아 그럴 때 너무 재밌고 그쵸? 진짜 신기하면서 좋죠. 그런 게 바로 호흡 맞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분 다 인물을 제대로 살아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죠. 선배님과 그렇게 딱 어떤 딱 공통점이 딱 생길 때 그때 너무 좋았고 선배님 연기를 제가 모니터를 하고 찍을 시간도 없었고 선배님의 입장에서도 제 연기를 다 보시고 이걸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한 인물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씬들이 많았어서 이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혜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평상시에 너무 유쾌하시고 늘 어떤 개그. 저 사람을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된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분들한테 가서 항상 이렇게 유머를 먼저 건네시고 따뜻하면서도 유쾌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보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보검이었기 때문에 그 관식이를 더 관식이답게 표현했던 것 같다라는 그 맥락에서 박혜준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그 관식이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나 관식이라는 역할을 이렇게 두고 캐스팅을 하실 때는 배우의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그 깊이를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혜준 선배님의 관식이도 사랑스러운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혜준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과 인터뷰를 했을 때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일터에서 즐겁게 최대한 행복하게 찍는 게 중요해서 인간성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잘 만들고 거기다 연기까지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자기도 덜 힘들고 촬영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박해준 씨가 그런 연기를 하시지 않았나? 네. 그런 역할을. 네. 1화는 완전히 염혜란 씨의 그쵸. 동무들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연기를 하시고. 저는 오민혜 씨 연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민혜 선배님도 정말.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악역에 가깝지만 뒤에 가면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네, 인간적인. 최대훈 같이 같은 또 캐릭터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약간 시니스틸리처럼 강말금 씨 나왔을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런 분들처럼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 베테랑 배우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연기하신 그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영광이면서도 네네. 한순간도 네. 삐끗하면 안 돼. 삐끗하면 물려간다 뭐 이런 느낌. 네, 삐끗하는 순간 존재감이 완전히 지워져 버릴 것 네. 같은 가장 가까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존재감을 시청자분들보다 어쩌면 더 크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네. 큰일 났는데? 살아남아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진짜 이건 생존인데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강마을금 선배님과 제니 엄마로 이제 나오셨던 김금순 선배님 나오자마자 포스가 엄청나잖아요. 네. 대본으로 봤을 때도 너무 재밌는 씬이었는데 현장에 갔는데 더 힘센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오셨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즐거우면서도 존재감이 이거 완전 지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주안점을 거기다가 너무 두고 대본에 없는 것을 제가 막 오바를 해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을 잡는 게 좀 저한테는 과제였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급급했을 때도 있지만 막상 결과물로 보니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덕을 보는 입장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시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경우가 많아요. 네. 팬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걸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마음이. 그래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요? 네. 감사함과 미안함 중에 미안한 마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입장이니까 저도 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이어갈 수 있다고 늘 느끼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크기를 보자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그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크고 적어도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팬사인회를 하고 집에 오면 편지를 읽는 시간이 또 있어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막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니 이렇게 된다기보다 그날 밤은 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정 그 때문에 이유에서 나는 앞지르고 싶은데 평생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희한하게 콘서트를 하고 오면 그렇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딴에는 할 만큼 했다. 딴에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너희들 복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복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콘서트 올라면 티켓팅부터 얼마나 어려운데 복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모든 걸 쏟아놓겠죠. 다 털렸다라고 할 정도로 다 털고 이제 오니까 콘서트를 하고 오면 안 그런데 짧은 시간만이 허용되어 있는 그런 만남을 하고 왔을 때는 마음이 좀 슬프다까지 이제 늘 가고 그래서 그런 부채감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팬분들한테는 좋나? 이게 팬분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좋아하시나?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이제 좋아하지 생각하면서 않고 감동받을 것 같아. 진짜로. 이런 얘기를 직접 내가 팬인데 보고 있으면 감동받을 것 같아. 제가 뭐 어릴 때 저도 한번 이제 보셨다고 하니까 어릴 때에 저는 더더욱이나 가진 무기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 정도로 잘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없었었고 제가 어릴 때 상상했던 보다도 훨씬 지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눈에는 뭔가 제가 특별해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가능성과 나의 특별함을 발견해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이 삶을 살면서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애순이와 관식이가 금명이를 조건 없이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주고 같은 수준의 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정도. 그래도 제 딴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에
놀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안 봐도 그냥. 네. 그래도 그러니까 눈앞에 한 500만 명 정도의 관식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와, 그 삶은 어떤 걸까? 500만 명. 네, 생각. 정말 말도 안 되게. 애순하고 관식이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진짜 그렇게 느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